야, 이게 웬 떡이야? 나한테 또 총리가 오네. 그리고 한 일주일 열흘 보니까, 이야, 이거 뭐 저 대통령이란 자 내가 다 손바닥에 놓고 내 손오공 손바닥에 놓고 하면 되겠네. 저 보니까 김건희한테 완전 뒤집어, 김건희한테는 와이프 보내가지고 쏙쏙 딱 하면 되겠네. 딱 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냥 그 총리라는 직함을 얻고 싶었던 그냥 그 고위공직을 원하는 마지막에 말년에 그 스펙을 얻고 싶었던 할아버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헌법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한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데, 보좌라는 게 심기 보좌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이 바른 판단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건데. 야, 이라 부끄러워. 대한민국 엘리트의 민낯이죠. 어떻게 보면 평생을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준 혜택을 받아서 성장했던 사람인데 책임은 한 번도 지지 않고 끝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온 대한민국 엘리트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던 그 신화, 약간 능력주의와 엘리트주의의 신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권력을 얻으려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전혜연 원장님 자신 있으세요? 전혜연 원장님도 좀 해봐. 말씀을 듣다 보면 한덕수 이자는 남자 김건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사악하거나 이렇게 악랄하기로는 단수가 높아도 한참 높죠. 저는 한덕수를 쭉 보면서 저렇게 노예한 자가 윤석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일하는 거를 이제 한 며칠 만에 딱 간파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이 어떤 자 이제 알겠죠. 그러면 내가 저자를 어떻게 요리를 해서 해 먹어야 가장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요, 한 나라의 국무총리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했다면 맨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생각도 했겠지만 그 다음에는 뭘 바랄 게 있습니까? 자기 인생에. 아, 나한테 이제 주어진 마지막 공직의 기회인데 한 번도 아니고 내가 두 번이나 총리를 할 수 있었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해야 기본 아닙니까? 평생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고 살았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건 도대체 국정에는 관심 없고 이놈 기분만 잘 맞춰주면은 내가 다 알아서 해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맨날 술 처마시고 안 나오고 야, 그거 나갔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랬던 자를,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 해오면서 이것저것 해먹고 나중에는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나는 뭐 빼박이 뭐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하니까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에 나와서도 마음대로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해먹다가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오늘 한덕수 출석을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조사받고 또 이번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아마 오늘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냐, 그 전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오늘 출석하는 장면 한번 보시죠. 네.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으셨다는 입장이신가요? 계엄문건 챙기는 점을 시급히 반복하는 부분에 어떤 입장이신가요? 고생 많으십니다. 계엄 선포 측과 추경호 의원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고생하십니다는 무슨. 정구숙 변호사님, 영장 청구로 바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조사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발언이 굉장히 그 거짓을 계속 얘기를 해왔죠. 심지어 이제 국정감사나 아니면은 우리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걸렸으니까 전 자백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20일의 리미트가 걸리는 그 구속영장을 안 칠 수도 있겠지만 또 나온 것만 인정을 하고 특검이 갖고 있는 다른 증거와 배치되는 거짓말을 하나라도 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덕수가 그렇게 거짓말을 안 하고 사실대로 이야기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사안도 아니고 계엄에 관련된 사항인데 뭐 뒷주머니에 넣고 있어서 몰랐다, 이딴식 거짓말은 결국 CCTV를 확보함으로써 밝혀진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계속 거짓말을 했을 거고, 무엇보다 국회에서 한 나라의 총리였던 인물이 거짓말했던 건 결국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보면 추경호랑 계엄 당일날 11시 12분 경우에 통화했다. 이거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과정을 방해하려는 혐의까지 있기 때문에 사안이 매우 엄중했고, 그동안 거짓말한 것으로 봤을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요. 참고로 저는 김건희 구속수사를 지난해 12월부터 주장을 했었는데 늦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 부분의 증거가 인멸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에 대해서도 빨리 구속을 해서 오히려 증거인멸이라던가 말맞추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봉쇄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한덕수 거짓말 시리즈 한번 들어볼까요? 한덕수가 지금까지 또 뭐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번 다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들어보면 한덕수가 어떤 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덕수 총리께 묻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상황이 지금 외교부 장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못 봤다?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러한 상황을 조금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라면은 못 들었을 수 있다는 변명이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종이 주는 걸 못 봤다.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좀 보질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바바시님, 최상목은 한덕수 다음 차겠죠? 지금 우리가 쭉 봤는데요. 한덕수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김진애 의원님, 저는 음흉한 사악한 거짓말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어떤 분노가 치미냐면 저자는 우리 국민을 상당히 좀 무시하는구나. 우리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한 대 쳐버리고 싶어요. 아니 정말 그러니까 CCTV가 나오지 않았었으면 하나라도 드러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끝까지 그거 우겼겠죠. 아니 근데 저는 사실 한덕수 볼 때마다 항상 최규화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도 최규화도 당시에 결국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가 지킬 거는 좀 지킨 게 있단 말이죠. 버틴 데까지 버텨봤죠. 버틴 데까지 버텨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최규하는 버텼고 저자는 같이 이렇게 했던 자죠. 글쎄요. 근데 저는 한덕수의 심리가 이럴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야 이게 웬 떡이야? 나한테 또 총리가 오네. 그리고 한 일주일 열흘 보니까 이야 이거 뭐 저 대통령이란 자 내가 다 손바닥에 놓고 내 손오공 손바닥에 놓고 하면 되겠네. 저 보니까 김건희한테 완전히 뒤집어 김건희한테는 와이프 보내가지고 쏙쏙 하면 되겠네. 딱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모든 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옳다구나 이 계엄에 묶이니까 처음엔 놀랬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 저기 송정에는 놀래긴 놀랬을 겁니다. 근데 놀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야 이거 당했구나. 근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 관료와 기회주의자의 속성이 딱 나오는 거죠. 어떡하냐. 나까지 걸려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서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달 동안 헌법재판소 다니고 국회에 나가고 거기서 탄핵당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 사이에 거짓말을 얼만큼을 했어.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결국은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눈이 휘가닥 뒤집힌 거예요. 아우 난 정말 끔찍해. 이 사람을 보면은 정말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는 사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네. 지가 응감생심 대통령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도 있을지도 그렇죠. 몰라. 대선 후보가 되면 나중에 정치가 그래도 내가 구속은 그쪽 안 될 당에 거야. 예, 대선 후보였는데 정치 탄압이다. 네. 막 이렇게 나섰을 거니까 글쎄요. 그거 안전판 만들려고 출마하려고 지랄했던 거죠. 정확히 그러니까 보면
본인 그 총리로 임명되자마자 자기 비서실장조차 자기가 임명하지 그럼요.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총리라는 직함을 얻고 싶었던 그냥 그 고위공직을 원하는 마지막에 말년에 그 스펙을 얻고 싶었던 할아버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내란 당시를 보면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서 이런 게 아니라 차후에 그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그 서류를 그 제작성하거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동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주요 임무 종사로 봐야 되고 네. 그렇게 자기가 한 행위가 있다 보니까 이대로라면 중형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계산 아래 이제 헌법재판소나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거죠. 그게 아니었다면 만약에 정말로 그때 자기의 변명대로 논란 상태였다면 누구보다 먼저 배신하고 증언을 했을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주요 임무 종사자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선 후보까지 나가려고 무리수로 뒀던 거죠. 근데 결과는 법에 따른 처벌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 한덕수 진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헌법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한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데 보좌라는 게 심기 보좌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이 바른 판단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건데 계엄 상황에서 지금 보면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뭔가 은폐하거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문건 만들었다 폐기했다 난리친 거고 그 이해를 한번 살펴보면 한동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뭐 공동정권 운영 어쩌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걸 하다가 그 다음에 대선 출마한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문제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계속 부딪히고 이걸 봤을 때 이 사람은 본인이 윤석열을 제대로 보좌를 못했다는 것에서 일말의 책임감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본인의 권력만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건데 계엄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무너졌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으면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단 한 번이라도 반성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하네. 그래서 저는 구속수사해야 되고 엄벌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 이제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료 집단 그리고 군 집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냉철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치른 지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1950년이니까 75년 됐어요. 75년. 전쟁을 75년 동안 치르지 않으면서 군은 썩을 대로 썩었죠. 그래서 그런 군이 결국은 내란에 가담하고 이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관료 사회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개혁했는데 관료로서 평생 헤쳐먹었던 사람들이 했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한덕수, 최상목, 조태용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계속 그동안의 관료들을 비판할 때 복지부동, 복지안동 이런 거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자들 하는 거 보면은 한덕수, 최상목, 조태용 다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떤 게 나한테 내가 보신하는데 유리한가 이것만 생각했던지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한덕수 생각하면 잊지 못하는 장면이 내란 이후에 한덕수, 한동훈 나란히 국회에 서가지고 이렇게 뭐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때 뭐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전국 수습방안 한다고 대국민 담화하는 건데 저때 또 당사로 오라고 그러니까 또 쪼르르 가가지고 한동훈 옆에 서가지고 저 각도 좀 보세요. 각도. 너무 웃긴다. 정말 한동훈이 각도나. 한 씨가 웃기고 앉았네 정말. 저때 달려가가지고 또 저기서 또 뭘 한번 해먹겠다고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전혜원 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공동정권위를 할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걸 주장을 한 거고 그리고 저쯤 되면 한동훈이 손을 내밀었든 안 내밀었든 국민들한테 정말 무릎 꿇고 빌어야 됩니다. 국회에 탱크를 보내게 한 나라 그리고 그런 대통령 옆에서 2인자로 살아왔던 저부터 반성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또 권력을 누리겠다? 이거 진짜 어이없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의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 손잡고 대선에 나와 저는 윤석열만큼 뻔뻔한 사람이 한덕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는 이런 관료는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엄벌을 주장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큰 책임이 있던 관료였습니다. 만약 윤석열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제2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본인의 권력 유지에만 지금 급급했던 거예요.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엄벌을 쳐야 되고요.
이 윤석열, 한동훈 뭐 그리고 이제 한덕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같이 가담했던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철저한 수사가 돼야 된다. 제가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숨은 뜻은 여기에도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덕수 보십시오. 한동훈 옆에 부동자세로 서가지고 나는 누가 되든지 힘 있는 놈한테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다 그거 아닙니까? 예이라이 부끄러워. 대한민국 엘리트의 민낯이죠. 어떻게 보면 평생을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준 혜택을 받아서 성장했던 사람인데 책임은 한 번도 지지 않고 끝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온 대한민국 엘리트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던 그 신화, 약간 능력주의와 엘리트주의의 신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광명님, 한덕수는 우리 대머리들에게 수치입니다. 전광명. 나홀로님, 목이 길고 굵어 슬픈 덕수야 잘 가그레이. 엄지손가락. 아, 진짜 엄지손가락이죠. 머리부터 여기까지가 다 일자지요. 근데요, 최근에 그 말을 참 많이 윤석열이 묻은 자들, 그러니까 검사니, 온갖 관료들, 또 한쪽에서는 김건희가 묻은 자들 다 얘기하는데, 아니, 저는 정말로 한덕수도 윤석열한테 오염된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한덕수도 처음부터 그렇게 뻔뻔하지는 못했거든. 처음에는 그래도 국회에 나와서 그래도 관료로서 좀 숙이는 자세라든가 이런 거 했는데, 윤석열이 뻔뻔하게 나가가지고, 그 바이든 날리면 이런 소리 하면서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니까 획가닥 돌아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이 정말 오염시키는데 대단하고요. 그리고 이 극우적인 멘탈리티와 행동이 굉장히 오염이 빨리 됩니다. 저는 근데 문제가 돼요. 한덕수의 과거 전력을 살펴봤을 때는 그냥 본성이 드러난 거고 가면을 벗어도 되게 가면을 벗어도 우리가 강자다라는 걸 윤석열이 전파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성이 드러난 거지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윤석열한테 오염당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괜찮은 사람까지 척이라고 아니고 했죠. 척이라도 했지. 맞습니다. 근데 완전히 그냥 뻔뻔하게 난 정말 한덕수 저럴 줄 몰랐어 정말. 아까 김진희 의원님이 엄지손가락이라고 한덕수 얘기하셨는데 나홀로님은 면봉 하나가 서 있는 듯. 면봉. 근데 저는 이 얘기 드리고 싶은데 관료라고 항상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국은 물러났거든요. 본인이 사의를 표시하고 물러났어요. 이거는 내가 도저히 내 양심상 또는 이거를 할 수가 없다라고 반기를 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료는 다 똑같다 이렇게 모든 관료를 할 건 없는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한덕수처럼 권력을 연장하고 싶은 사람은 윤석열한테 충성하는 모양새를 했다가 그 다음은 한동훈하고 손잡았다가 그 다음은 윤핵관과 손잡고 대선 출마했다가 이런 모양새를 띄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부끄러운 일부 관료 엘리트들의 민낯. 저 정말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관료 중에서 못된 것만 다 골라가지고 해 먹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는 오늘 이제 조사받고 아마 구속영장 청구 해야죠. 지금 뭐 정구승 변호사님은 답변 태도를 보고 결정할 거다.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한덕수가 주요 가담자가 아니면 누가 주요 가담자겠습니까? 그리고 떡하니 그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CCTV에. 그런데 뭐 뒷주머니에서 나중에 발견했느니 자기가 거짓말을 할 때는 평소에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러면 내 말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믿겠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지금 좀 때가 되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추석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달 한 열흘 정도 남았을 텐데 지금부터 해야 한덕수 하고 나서 최상목하고 차근차근히 그다음에 추경호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 시점은 딱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이제 그 국민의힘 다른 그 탄핵에 찬성했던 그 특검 수사에 적극적인 호의적인 의원들의 참고인 조사까지 마쳤다는 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치고 가기 위한 밑그림은 다 끝났다. 오늘 와서 너 어떻게 하나 보자. 고 제가 한덕수 씨의 변호인이라면 너무 우리말을 그대로 다 받아 적어주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 얘네 준비 끝났구나. 저 생각이 들 거라서. 저 언제 나경원 소환하나?
아니 그분은 재판부터 받아야 돼요. 6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아, 있는데. 나경원 소환하면 무슨 꼴 나오는지 한번 보고 싶네. 씨. 뭐 이제 그 재판보다 이 재판이 더 먼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신병 구속이 되면. 윤석열도 아니, 제가 왜 그 얘기를 예. 하냐. 요새 나경원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나서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수상해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왜냐하면 지금도 요새 계속 뭐 윤석열이 무슨 저기 수갑을 채웠네, 뭘 했네 이래가면서 계속 무슨 인권 얘기하고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잖아요. 나경원이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서서 지금 그러거든. 원래는 유명한 권력 풍향계였잖아요. 글쎄요. 예, 그랬는데 갑자기 윤석열한테 붙어서 극렬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 그런 분들이 꼭 가담이 많더라고요. 글쎄. 대표적인 예가 윤상현 의원이었죠. 그런 걸 보면 왜 갑자기 아니, 그렇게 그 급발진을 하지? 나경원은 윤상현 다음이야 순서는.